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클래스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여러분 생각나시죠? 유럽 증시가 막 일제히 막 3, 4% 빠지고 미국 나스닥 선물이 역시나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우리 증시 어떡하나라고 매우 걱정이 됐었는데 출발은 그렇게 약세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점을 딛고 회복을 하면서 오후 마감이 된 그래도 마음이 아주 음봉보다는 나은 그런 하루였는데 지수 마감 볼까요? 코스피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많이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2,32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는 1.8%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2,300선이 거의 걸쳐지기도 했었던 때였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도를 했고 개인의 매수세가 또 힘을 발휘했습니다. 9,800억 원,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96% 상승한 81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는데 사흘째 올랐네요. 81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요. 지수는 어제 대비해서 1.88% 내린 791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 810선을 회복하며 마감이 됐고요.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수, 외국인만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증시는 전략 후 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오늘 양시장의 개인들의 순매수가 참 돋보였는데 개인들의 역할, 개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다 잘 갔으면 좋겠고요. 014-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받겠습니다. 많이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시장의 현인 스칼렛 전문가님과 실전 매매 선구자 박지석 전문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마감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초반에 약세는 예상을 했던 바대로 약세였는데 그것을 좀 딛고 받쳐주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 걱정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멘트를 하셨는데 정말로 저 오늘 처음에 우리 회원님들이 첫 아침 모닝 인사가 오늘 우리 시장 괜찮을까요? 였습니다. 정말 많이 걱정들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최근에 이 정도까지 폭락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폭락이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오늘 그러한 질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약세 출발은 불가피하겠지만 오늘 시장은 양봉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이전에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코로나의 폭격을 맞은 것과 는 달리 우리가 이 코로나의 확산에 대한 많은 방역에 대한 대처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백신 개발 소식이라던가 이런 이 악재를 딛고 움직일 만한 여러 호재성 요소들도 같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고 거기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좀 좋은 대응이 되셨었으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시장도 어느 정도는 화답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약간 디커플 형상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준 거는 기관 매수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관이 또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코스닥이 오늘 시장 악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코스닥 3차 확산에 의한 유럽의 이런 재봉쇄 이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이라는 악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후장의 시장을 반등세로 이끌었던 것이 또 연내 크리스마스 이전에 코로나 백신이 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이끌었는데 이 바이오주들이 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강세와 함께 코스닥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좀 보이면서 그래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순매수를 이끄는 코스닥 상세가 좀 반등을 보여서 좀 투자자들의 투심을 어느 정도 좀 안정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세 출발은 불가피하지만 양봉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견을 해주셨어요 오늘 네. 아침에. 네, 모닝 인사가 오늘 정말 우리 시장 괜찮을까요? 어떡하나요?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보느라 새벽에 잠 설쳤어요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 이런 거에 좀 비하면 정말 그리 되었다. 시장의 현인답게 역시 오늘의 네. 양봉 마감을 예견해 줬습니다. 뒷구조 호재성 재료들을 몇 개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박진섭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한마디 주시겠어요? 예, 좋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어젯밤에 저도 사실은 밤에 제가 이게 단톡을 잘 안 보냈는데 어젯밤에도 하도 그 나스닥이나 선물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오늘 시장이 아랫골이 달고 또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마 이미 말씀드렸겠지만 오늘 사실 거래소가 장중에 거의 46포인트나 급락을 하면서 장중에 사실은 2,300포인트를 붕괴를 시켰습니다 한때. 그리고 나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1조 원 넘는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낙폭을 확대를 했었죠. 그러다가 오늘 사실은 외국인의 그 매도 기조에 의해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오늘은 수급 동향 딴 걸 보지 마시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좀 집중해서 보시라. 그리고 그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닥 시장도 저희가 한시를 전후로 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한시에 피크를 쳤고요. 그리고 그때 약화가 되면서 바로 코스닥 시장이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면서 상승 전환하면서 최고 지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의 매도세 약화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그 해외 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실 매수로 출발했었거든요. 바로 물론 매도로 바뀌긴 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믿음감, 이 부분과 또 개인들이 이번에 하락기 이전에 보여줬던 어떤 강한 매수세, 바로 저점 매수가 아닌 고점 매수,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매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더해지면서 오늘 지수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사실 오늘 이런 흐름은 상당히 의미가 커 보입니다. 물론 저희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시총 5위죠. 이런 어떤 회사들이 오늘 그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락 종목 수는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 수보다. 그래서 시장의 질은 약간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 마감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그동안 그 시장에 진입하기를 꺼렸던 어떤 대기 매수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정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물론 코스닥 시장 사실 근데 오늘 저희 아시아 증시 보더라도 대만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 다 사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랫골이 달고 올라왔고요. 아시아 증시가 강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닥 시장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더 안정적인 좀 주가 어떤 그 종목 장세 이런 흐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중에 2,300이 잠깐 붕괴가 됐었군요. 네, 그런데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최고 지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이 좀 의미 있게 꼽을 수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에 들어오기 꺼려졌던 대기 매수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 그 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디커플링을 보였던 코스닥 시장, 오늘 한마디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자, 매크로 클래스로 좀 더 본격적으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으로 돌아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오늘의 최정상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자, 013-3366-8200번으로 오늘 전문가들에게 하고픈 얘기들 많으시죠. 관장평, 응원의 메시지 모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지원권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호악제가 뒤섞인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좀 유념 있게 봐야 되는지 오늘 스카이 전문가님께서 지금 주제를 선정해 오셨는데 그 주제부터 먼저 공개를 하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코로나19에 울고 웃고 봉쇄 논란 증시
백신의 반등. 와, 오늘 시장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딱 한 줄로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유럽의 지역 봉쇄 소식이 논란 증시가 백신 개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코로나 이슈 한 개로 호황제가 뒤섞인 모양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어제 그 증시가 미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간에 이제 우리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던 요소가 코로나 재확산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미 대선 불확실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부양책 이슈가 있었는데 이 삼박자가 사실 어제는 모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이 들어가면서 이제 하루에 20만 명 이상의 지금 그 유럽 주요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주요국 재봉쇄가 좀 들어갔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공포감이 조성이 된 상황에서 지금 그간에 한 10% 넘게 격차가 좀 벌어져 있었던 양 후보 간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부양책이 이전에 누가 될지에 따라서 부양책이 연내 승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넘어갈 것인지 그래서 이 논의 자체가 연기가 되면서 이 부양책이 좀 늦어질 것이다. 근데 사실 연내나 내년이나 어차피 한 달이냐 두 달이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날짜로 보면 한 달, 두 달 뭐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기업 쪽에서 이 현금 유동성이라는 부분들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게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좀 녹아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재확산 우려감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전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 같은 이제 백신이 개발 이슈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이제 이거 안도감을 좀 줬는데 사실 이것도 좀 웃긴 게 원래 우리 기억을 해보면 10월 이전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11월로 연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 라는 이야기는 이제 연내에는 나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연기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시장에 악재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이제 낙폭을 반환하고 이제 양봉으로 양시장이 마감을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강세를 보였던 게 그간에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저가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이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간에 뭐 연속적으로 기관의 시장의 매도세를 좀 주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는데 진짜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최근에 또 반등세는 기관이 또 매수세를 꾸준히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을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오늘 또 지금 이틀 연속 매도세 보이던 개인까지 동참을 하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는 코스닥을 매도 규모를 엄청 키웠습니다. 그나마 지금 오늘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매도세를 조금 줄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강한 양봉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 코스닥이 그래도 오늘 상대적으로 되게 강한 양봉 마감을 한 것 치고는 오늘도 거래가 좀 줄어있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투심이 완벽하게 회복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돼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장 대응을 좀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하면서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코스닥에 강한 양봉을 보이면서도 좀 거래 대금은 네. 확 늘지 않았다. 이 그렇죠. 부분은 네. 좀 불확실성을 좀 극복시킬 수 있는 부분이군요. 수급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기관이 마치 매도 주고 약도 주고 하는 것 같이 요새 네. 조금 며칠간에는 좀 매수를 해줘서 그래도 다행인 모습. 개인들이 올해에 60조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이제 오늘을 거의 또 코스피 코스닥에서 또 강한 매수세를 보여줌으로써 또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또 많이 또 네.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지석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저희 오늘 시장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저희가 아무리 보더라도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코스닥이 상승반전할 것이다. 예, 저도 뭐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올 걸로 제가 어저께도 제가 디커플링, 예, 코스닥 시장의 디커플링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뭐 상승 반전할 거라고는 사실은 뭐 상당히 뭐 드라마틱한 날이죠.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유럽과 미국이죠. 이제 유럽 증시가 지금 개장을 했는데
지금 그 증시가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또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유럽을 볼 때 유럽은 이미 그 2차 대유행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6가지 외에 새로운 변종, 그러니까 제가 추정되는 거는 스페인에 온 여름 휴가객에 의해서 새로운 변종이 전 유럽에 지금 퍼져 나가고 있다. 이걸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한 프랑스, 독일 지역 봉쇄령을 내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프랑스와 독일 지수 급락을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원격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재택근무하고 그 모든 사실은 그 지난 3월과 4월에 전 국민 봉쇄령 이 부분을 똑같이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또 독일도 마찬가지로 뭐 술집, 음식점, 영화관 뭐 이런 데에 대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뭐 사실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미국은 우리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봉쇄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경제를 오히려 봉쇄를 풀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봉쇄에 들어갔지만 미국은 사실 대선 전까지 뭐 대선이라고 해봤자 불과 저도 오늘 계산해 보니까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5일 후면 이 어떤 그 미국의 재정 정책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말 그대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것도 상세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도 이제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제약사죠 화이자가 코비드-19 백신 개발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국내 관련 제약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1위와 5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런 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약간의 지수 왜곡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업종 지수는 5%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대부분의 지수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지수가 상대적으로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승, 아까 그 백신 이런 어떤 뉴스에 의해서 의약품 업종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이 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하루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게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화이자의 백신 개발 곧 마무리 단계에 와서 성공을 하여도 실제로 보급이 돼서 쉽게 누구나 접종할 수 있는 시기는 뭐 내년 6월이다, 또 2022년 말이다, 뭐 2023년이다. 사실은 계속 어떤 얘기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이 개발이 돼도 원래 백신이라는 거는 적어도 개발되고 나서 한 2년, 3년 이렇게 말 그대로 그 부분을 테스트되고 또 어떤 그런 적용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이 개발 성공했다고 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바로 접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좀 빨리 그걸 적용을 해서 뭐 실제로 접종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백신 개발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백신 개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의견을 박태서 전문가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럼 백신 개발, 연구 이렇게 잘 된다면 시장의 안정화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견하세요, 박태서 전문가님? 시장 안전판이요? 네네. 일단 백신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지금 백신이 언제 개발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뭐 올 연말이다 뭐 내년이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장이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접종되는 시간까지 그게 뭐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백신 개발 자체가 이 증시 심리에 안정을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접종 시기가 그게 6개월 후든 1년 후든 물론 이제 그때까지 경제 정상화 부분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심리적인 안정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화이자가 거의 백신 개발 성공을 했다 이런 그 CEO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언론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화이자의 백신 개발이 지금 성공하기를 저는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 이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심리 안정판을 주면서 말 그대로 그동안의 어떤 그 코로나 관련 피해주들 이런 부분들도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구 개발이 10월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조금 미뤄졌잖아요. 이게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대한 질문들이 워낙 많아서 스칼렛 전문가님과는 코스닥에 대한 질문, 이렇게 반등을 며칠 보여줬는데 이걸로써 정말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코스닥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이제 한 달여간 계속 하락을 해주기는 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이다라고 보기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워낙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을 너무 오래 해서 쉬어갈 지점에서 거기에서 이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잠시 쉬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번 주 반등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라서 사실 이제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기술적인 반등의 성향이 아직까지도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어제, 오늘 양봉을 보여주는 흐름은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그다음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들어가면서 기술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도전해서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강하게 보겠다라고 보기에는 시장에 있는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그 추세 전환 신호가 아직까지 보여주지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대선이 좀 임박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오히려 이런 혼란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고 좀 경계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미국에서 뭐 일주일 채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는 아마 변동성 이 부분이 더 증폭시켜질 수 있다. 그거를 네. 좀 감안해 두고 좀 변동성을 생각하는 다음 주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략적인 면에서 라운드 1을 정리를 하고 좀 더 섹터별로 구체적으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 시간에 주식시장에 에너지 힘 받으시려고 여의도 클래스 저희가 힘 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업종에 뭐 뚜렷한 면은 없고 또 그렇다고 또 뚜렷한 테마도 없고 여기서 분명히 정답이 될 만한 틈새 시장에 전략이 될 만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스칼렛 전문가께서 직접 주제 선정을 해오셨어요.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테마 부제 속에 소리 없는 행진, 바로 창투사 관련주인데요. 급등 이어갈까? 일자리 관련주라고도 할 네, 수가 있죠. 이렇게 맞습니다. 관련해서 네. 요새 어느 정도로 지금 관심이 지금 있는 겁니까? 사실 제가 이제 테마 부재 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테마가 조금씩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진짜 테마 장세여가지고 테마가 이 테마가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구나라는 정말 강한 시그널을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반짝반짝 움직이는 데다가 테마가 이제 그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소위 대장주라고 하는 한두 종목만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백신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린 거는 그 제약 바이오주, 백신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가려져서 사실 오늘 이 창투사주들이 상한가 기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회성이냐 아니면 또 이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창투사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오늘 일자리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이제 이런 정책 수혜주로 사실은 저는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올라갈 거는 그것 때문은 아니고 내년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이 IPO 관련주 이제 그 크래프톤이거든요.
올해 빅3라고 했었던 이제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이제 최근 빅히트까지 해서 이제 연내 마무리가 됐는데 내년에서 가장 주목도가 있는 게 이 크래프톤이에요. 근데 오늘 크래프톤이 이제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상장 원래도 내년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다라는 건 이제는 상장이 가시화됐다. 상장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당연히 지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 창투자 관련주들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관련주들이 쭉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상한가까지 막 움직이고 관련주도 뭐 10%대 급등 나오고 또 이제 편차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주목도를 보였는데 사실 이거 테마로 움직여서 이제 연속적으로 갈까요? 왜냐면 SK바이오팜도 그렇고 SK바이오팜 상장하기 전까지 한 2달여간 SK 그룹주들이 엄청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빅히트 관련해서 카카오게임즈 관련해서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끝이 아니니까 쫓아서 추격해서 매매를 할 만한 매력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주관사 선정에서 속도감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급등 자리를 보여준 지점이라서 일단 일회성 이벤트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추격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일적인 부분들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추격해서 매수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저는 창투사주 관련해서 전반적인 매력도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창투사는 일자리 관련주로도 분류가 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이 문 대통령이 또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때 투자에 대해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경제 활성화 그리고 안정 성장을 위해서 투자 활력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정책 자금으로 내년에 72조 9천억을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세부적으로 정부가 직접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로 103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8월에 본격적으로 벤처 투자법이 시행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서 이 창투사 같은 경우에 이익률을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배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오늘 이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를 간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09%나 급증을 했거든요. 1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부진한 실적을 보였는데 2분기는 그걸 딛고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이 코로나 이 언택트 사회로 넘어가면서 발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대가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 상황을 맞이해서 이전의 산업과 지금 이제 미래 산업이 좀 변화하는 분기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들이 아니라 새로 시작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 시장 그 틈새 시장에서 정말로 큰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업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수익을 직접적으로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창투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이런 정책 수혜 그리고 실적 기대감 성장성, 업황 성장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조금 중장기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이러한 일회성적인 테마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한번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정책 수혜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투자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텐데 벤처 투자 촉진법이라는 또 정책 수혜 주로서의 기대로 오늘 상한가 보인 종목들 참 눈에 띄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 등등의 상한가. 자, 이것들이 테마 연속성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박지서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전문의 말씀처럼 저도 이제 가끔가다 보면은 창투자 종목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자꾸 이게 튀어나오는데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저도 이제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모주 열풍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모주가 어떤 때는 인기가 시들하다가 또 어떤 때는 인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SK 바이오팜을 시작으로 해서 카카오 게임즈, 뭐 빅히트까지 공모주 광풍이 불면서 사실 공모주 청약을 해봤자 뭐 저희가 거의 뭐 수량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대안으로 사실은 비상장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창투자들의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요. 뭐 최근 들어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제 큰 그림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 구체적으로 제가 보면 창투사 요새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보면 뭐 비트코인, 또 빅히트, 뭐 크래프톤 이렇게 세 가지 좀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한 2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사실은 요새 가장 큰 모멘텀은 세계 최대 간편 결제 기업이죠. 페이팔.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예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페이팔이 당연히 가상화폐 진출이 되면 당연히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새 최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우리기술투자, 또 비덴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회사들이 최근 주가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빅히트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창투사에서 대장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빅히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작년인가요? 이 기업은 이미 빅히트 지분을 매도를 해서 이미 1,000억 원대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시세 차익보다는 빅히트와 투자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말 그대로 빅히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자금,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SV 인베스트먼트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바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최근 50주 신고를 가고 있고요. 주가 상승률을 놓고 보더라도 창투사 중에서는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래프톤은 아까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근데 이미 실적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뭐 제가 스타크래프트 이후에는 게임을 뭐 거의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뭐 이게 아마 배틀그라운드인가요? 이 게임이 뭐 PC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저희가 게임 매니아층 또 상당히 대중화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실적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보면 이미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올 상반기에 이미 매출이 거의 작년 매출 한 해 매출 거의 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될 경우에 카카오 게임즈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관련주는 저희가 뭐 오늘 상한가를 간 TS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일자리 창출 또 투자회사 지분 이 두 가지 양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당연히 창투사가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 또 마찬가지로 보유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유동성 장세에서 특히 더 빛을 보게 되면서 또 이런 창투사의 특징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모멘텀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또 지금의 어떤 그 자회사가 아니라 투자한 회사들의 지분 보유 가치 부각 이런 양대 모멘텀을 가지고 창투사는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IPO 시장의 열풍으로 이 창투사들의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올해에. 그런데 올해 이제 세 개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근데 빅히트에서 아마 일반 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에 네. 대박이 났다더라. 이런 네.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네, 나도 한번 맞습니다. 해볼까. 그런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결과를 뭐 지금도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당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네. 있기도 하는데 네. 관련해서 좀 분위기가 또 예전만치는 또 그러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빅히트는 조금
양상이 좀 다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그 두 기업은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한, 특히 SK바이오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공모가 굉장히 낮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는 그냥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빅히트는 사실 공모가 선정 자체가 너무나도 높은 가격을 형성한 상태에서 또 이제 빅히트가 또 특수하게 약간 팬덤을 형성한 특수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이 투자의 가치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고려하기보다는 약간 휩쓸린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약간 더 논란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기업이 이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기업인지를 정말 꼼꼼히 따지시면서 고려를 하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들은 내년에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그 신생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환불 안 되냐 네. 막 이런 얘기도 막 있었고 그랬잖아요. 막 웃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창투사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막 뭐 전반적으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드릴까요? 네, 창투사 투자가 성패 확인까지는 이게 실패할 수 있다, 실체 없는 기대뿐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오늘 스칼렛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네. 그것에 반하는 의견을 주셔도 돼요. 이거는 네. 뭐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의견을 주셔도 되고, 네. 네, 의견을 주시죠. 그냥 받아는 의견은 없고요. 네. 예, 스칼렛님 의견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창투사가 사실은 대부분 영세합니다. 영세한 기업들이 많고 일부 대형 창투사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그 회사의 어떤 믿음이 좀 약하다 보니까 또 실체가 안 잡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창투사에 대한 그 투자로 재미를 못 보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이런 특히 기업 공개라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창투사들도 많이 이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발전이 돼 있고요. 영세하고 전문 인력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투사들 이미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창투사를 투자하실 때는 좀 그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창투사의 어떤 그 투자한 내용들 이걸 제가 아는 게 제일은 좋겠죠. 지금 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투자 정보를 알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이미 아까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이미 비트코인 또 빅히트 또 크래프톤 이런 거에서 이미 모멘텀 받은 투자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해서 저희가 그건 실체가 잡히는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 번 이 시세가 붙으면 사실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2차 급등, 3차 급등 모멘텀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특히 주린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체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창투사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창투사별로 보면 수익률이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납니다. 아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뭐 대장주도 있고요. 또 수익률이 낮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된 이런 뉴스 플로우가 나온 이러한 창투사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뭐 어떤 그런 어떤 실패의 위험 또는 실체가 없는 어떤 위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창투사 관련주, 정부의 일자리 투자, 정부 100대 이 과제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또 내년에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배그 신화를 이끈 크래프톤의 상장, 여러 가지의 이슈들에 합쳐진 오늘 이 테마 또 섹터에 대해서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운드 2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망주 클래스 시간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생각만 해도 몸 기온 체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요. 우리가 겨울을 대비해서 행복 부지런히 좀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요. 좋은 수익 생각 많이 하시고 또 그게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수 전문가님부터
살펴볼까요? 예. 네, 종목 저희가 잠깐 예. 원래 스칼렛 전문가님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박진서 전문가님의 이지홀딩스부터 살펴볼게요.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 이지홀딩스 제가 아마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아마 장중에 한 7% 정도 아마 시가 기준에서 수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사실은 이 회사가 오늘 이지홀딩스가 오른 이유는 이지바이오 자회사죠. 이지바이오 때문에 오른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지바이오가 무상증자 또 액면 분할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했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어제 거의 어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이 이지바이오가 자회사.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가고 나서 오늘 다시 또 주가가 상한가에서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또 이 종목이 2차 급등이 나와서 어제 상한가보다 더 많은 높은 가격의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 영향을 이지홀딩스가 오늘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자체가 오늘 상승한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린 무상증자 또 액면 분할 이거 말고도 이제 오너 일가의 어떤 승계 작업 이 부분이 또 뉴스가 새롭게 나오면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1차 급등에 이어서 오늘 2차 급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그 창업자죠. 창업자의 어떤 회장의 어떤 지분, 그 지분을 이제 그 자녀에게 승계를 하면서 말 그대로 경영권 승계 절차를 밟아왔는데요. 이번에 그 주가가 사실은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경영권 승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재상장 이후에 이지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테마는 아니지만 두 가지 호재, 무상증자 또 액면 분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어떤 경영권 승계 이 부분이 맞물리면서 오늘 이지바이오가 사실은 가파르게 올랐고요. 근데 이지홀딩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어떤 경영권 승계 이런 에 관한 뉴스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서 좀 종목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리는 변동성 큰 장에서 박진서 전문가님의 종목이 하나하나씩 성과를 더 거두기에 너무나 좀 뜻깊은데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의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지홀딩스까지 네 이렇게 좋은 탄탄한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스칼렛 전문가님은 지난주에 종목 가운데 테린 포장이 성과를 정말 짧은 기간에 10%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드릴 일인데 특히 지금 시장이 이런 데에 상승이라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걸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불안정한 장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악재가 되면 호재가 되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헬린포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코로나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안정성을 좀 띠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또 수급 쪽으로 굉장히 좀 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 날 상당히 급등자를 보여줬는데 얘가 또 월요일 날 음봉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근데 뭐 그 이후에 또 연속적으로 꾸준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시장 변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솜씨가 있으시면 파동을 병행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기는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의 움직임은 충분히 좀 나와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대로 그냥 추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수가 그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지금 한 10%, 최고가 5,600원, 내 목표가 7,000원까지 지금 이 상승 흐름 잘 탈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에 좀 출발이 나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여러분 좋은 수익 생각이 실제로 성과 이뤄질 수 있도록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두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유망주 클래스 새로운 종목 스칼렛 전문가님께서 가져온 종목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분간은 시장이 그래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또 코로나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루 20만 명 넘게 이렇게 쏟아지는 유럽이 갑작스럽게
확 줄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연내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상용화가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사회는 이미 언택트 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강조가 좀 될 수밖에 없어서 관련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지고 온 종목 알서포트인데요. 뭐 워낙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재택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알서포트가 이제 지금 재택하면은 그래도 원격 이런 화상 얘기하면 먼저 줌을 떠올리게 되는데 줌이 이제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러면 알서포트는 국내 아시아 1위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택근무 수혜주라고 하면은 가장 대작경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인데 1분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이제 인지도 측면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실적 부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2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을 좀 냈죠. 어닝스 프라이즈를 냈고 그리고 3분기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무상 공급을 학교에 좀 진행을 하면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 추가 실적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러한 실적 외형 성장과 그다음에 이익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연이어서 이런 신제품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좀 녹아가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언택트 사회가 진입이 되면서 이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 관심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등 이후에 충분한 쉬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장기 평선 밑에서 양봉을 보이면서 이제 주요 분목점이거든요. 지금 이 15,000원대가 주요 저항권일 것 같은데 돌파 시에는 정고점 수준의 상승 자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는 목표가를 살짝 낮춰서 한 18,000원 정도 가지고 왔고요. 손절가로는 13,3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서포트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300원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네, 재택 알서포트 응원해 주시고요. 박진섭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이세요? 종목 이름이 맥스로텍입니다. 그래서 제조용 이 회사가 하는 업무는 뭐 제조용 로봇이죠. 공정 자동화 설비 그리고 또 자동차용 엔진의 핵심 부품 그 부분을 임가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회사가 단연 뭐 주력하고 있는 거는 무선 겐트리 로봇의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겐트리 로봇이라는 걸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건데 겐트리 로봇이라는 거는 저희가 무게가 뭐 몇 킬로그램에 불과한 가벼운 거부터 무게가 뭐 3,000kg, 2,000kg 이렇게 무거운 어떤 그런 걸 초과하는 무거운 물건까지 어떻게 보면 반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옮겨주는 그런 운반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장을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맥스로텍 또 일본의 G켄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G켄사 단 2곳밖에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화성이 있고요. 최근 들어 로봇 시장 뭐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로봇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사실은 주가가 좀 모멘텀을 받았는데요. 맥스로텍도 마찬가지로 최근 모멘텀을 받고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은 지금 특히 또 이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이 로봇 관련주도 사실은 모멘텀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3,500원, 또 손절가는 2,700원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로텍입니다. 네, 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종목 한번 연구 같이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700원, 맥스로텍까지 들었습니다. 자, 어수선한 이번 주 시장에서 이제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템포장의 수익을 안겨준 우리 스칼렛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파란들 와주실 거죠, 여러분? 어떤 주제로 공개하시겠어요? 네, 이제 증시가 흔들린다고 우리 계좌 수익까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맞춘 대응을 통해서 좀 흔들림 없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매매 방법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승부 이런 업황 종목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라고 포털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 메인 홈페이지에서 오늘 스칼렛 전문가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스칼렛 전문가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란톡에서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요. MTNW 스칼렛 전문가, MTNW 박진섭 전문가 소통할 수 있으니 무료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잠 못 이루신 분들은 오늘은 좀 잘 밤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베스트 관전편도 선정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으로 보시고요. 또 전문가님과 오늘 같이 인사 나누면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